민주당의 마잉주 동지는 중국과 대만은 전쟁의 시작이 곧 종전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장이라도 대만을 무력 통일시킬 듯 분주합니다. 섬은 남기되 사람은 남기지 않는다. 무서운 전략이죠. 과연 중국은 대만을 먹어버릴 수 있을까요? 중국은 대만을 먹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무력도 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모두 미군이 막아줬죠. 무엇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대만에 목숨 거는 걸까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속에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죠.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하나요? 이번 영상은 중국과 대만의 대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차와 2차는 위기는 진먼섬을 중심으로 발생했죠. 지난번 진먼섬 대결 영상이 있으니 시청하시기 바랄게요. 당시 중공군의 총지휘였던 예페이 회고록에 의하면 진먼 포격과 관련해서 마오쩌둥과 2번 면담을 합니다. 베이다이어 호텔방에서 에페이는 지도를 펴놓고 침을 튀기며 준비 상황과 공격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죠.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마오쩌둥은 에페이 보고가 끝나자 질문했습니다. 이건 미국 고문은 피할 수 없나? 주성님, 포탄은 눈이 없어 미국이랑 중국인이랑 구분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튿날 마오쩌둥은 에페이에게 비슷한 질문을 또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오쩌둥은 미국과 충돌이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피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포격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포탄이 눈이 달린 것도 아닌 만큼 미국 고문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공격 개시 당일 다행히 미국 고문은 피해가 없었죠. 중공 측은 첩보망을 통해서 이미 진먼섬에 대해 손바닥 보듯이 파악했고 타격 훈련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진먼섬을 지켜냈습니다. 중국군과 대만군은 희한한 전투를 이어가는데 중공군이 짝순 아래 진먼섬을 향해 포탄을 쏘았고 대만군은 홀순 아래 샤먼을 향해 포탄을 쏘았습니다. 이렇게 포격놀이는 1979년에 미중 국교 수립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3년도에 이르게 됩니다. 때는 리덩후이가 총통이었습니다.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용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휴가나 골프 등을 명목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죠. 당시의 중국은 1989년 학생운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국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 대만은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중화민국에 F-16 전투기 150대 판매를 승인하고 1994년부터 클린턴 행정부는 중화민국의 호의적인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었죠. 1996년 3월 23일에 치러질 중화민국 최초의 대선이 다가오고 있었고 여기엔 리덩후이 총통 자신도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장쩌민 주석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이들은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하기로 하는데요. 7월 21일에서 26일에 인민해방군은 중화민국 근해반경 10해리 지역에 둥펑 DF-15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공표하죠. 또한 같은 날 인민해방군은 푸젠성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했고 선전공작도 시작되어 중국의 각종 언론에 리덩후이 총통으로 인한 양안 관계의 악화에 대한 논평과 기사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8월 1일에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사태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묻는데요. 미국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다시 미사일 발사합니다.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12월 19일 니미츠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강행 돌파하면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선거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푸젠성에는 점점 많은 군을 배치했는데 무려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3월 8일부터 15일까지 해상 봉쇄로 중화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화민국 영해 내인 가오슝항에 4에서 60km 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995년부터 1996년 3월 사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푸젠성 앞바다의 섬에서 총 7차례 대형 군사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완리엔이 직접 120명의 장군들을 지휘하에 대만모의 상륙훈련까지 합니다.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례적으로 최초로 군사훈련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고 타겟이 대만이라는 것을 분명했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항공기들 역시 지연되고 해운이 마비되었죠. 이렇게 여론전을 통해 리던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중화민국 국방부 장관은 즉시 영해 12해리 이내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즉각 공격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응할 경우 전면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하죠. 3월 8일부로 중화민국 전역에 준전시태세가 발령되었으며 진먼섬 등 중국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엔 1급 전쟁 대비 태세인 상황 3이 하달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해 3월 8일 제7함대 제5항 모전대 항공모함 USS 인디펜던스 기함과 강습 상륙함 벨라우드를 대만 인근으로 재배치했고 다시 3월 11일에 제7항모 전대 USS 니미츠 기함을 페르시아만에서 대만 인근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 해군 집단이었으며 중국이 결국 자신들에게 미국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결국은 리덩후이와 국민당은 압승하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 놈들 이번에도 미제국주의 때문에 대만 해방할 기회를 놓쳤다며 한탄했지만 군부는 솔직히 쪽팔렸죠. 중국 인민해방군 입장에서는 한번 달려들고 싶어도 미국이랑 맞짱 뜰 자신이 없었죠. 이때부터 중국군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항모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사시 미국의 농간이 두려워 북두라는 자체 GPS 시스템까지 만들었죠. 이 기간 동안 중화민국의 첩보기관도 분주히 움직였죠. 이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군부 소속 군사기계부 류렌쿤 소장을 포섭합니다. 이후 그는 중국의 군비 지출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디서 어떤 전투기를 구입했고 어떤 신식 무기를 구입했다는 정보죠. 그는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이 훈련 계획 등을 3개월 전에 중화민국에 보고하게 되죠. 그가 중화민국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전체 훈련의 예산은 40억 위엔에 달했습니다. 대만이 총통선거가 생각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 훈련은 언제든지 실전으로 전환되며 직접적인 대만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따라서 모두 실탄을 무장했습니다. 이 훈련은 실탄을 사용하며 대만 해협 중앙선을 넘어서고 외도를 점령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대만 측은 2번이나 미국을 방문해 해당 사항을 전달합니다. 이에 미국은 초강력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베이징 역시 작전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었는데 발사하는 미사일 등은 모두 실탄이 아니라는 정보였고 이 내용은 리덩후이 총통에게도 보고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2020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달라졌죠. 중국도 예전의 중국이 아니게 많이 강해졌죠. 미 국방부가 2020년 공개한 연례보고서인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과 잠수함은 350척인 반면 미국은 293척에 그친다며 인민해방군 해군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괌 타격 영상이나 둥펑 미사일 발사 영상 등 주작된 영상으로 선전하기는 하지만 항공모함도 2대나 보유하고 있죠. 미국 대결 속에서 대만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인데 이 대결은 쉽게 끝이 날 것 같진 않네요. 미국 입장에서 대만을 잃게 되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해 휘젓고 다니는 꼴을 봐야 하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과거의 전례에 보셨듯이 지금 하는 훈련 중 갑자기 실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리에 퍼붓다가 대만이 버텨내고 미군의 움직임 등이 불리할 경우 일반적인 종전을 할 수 있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목매는 것은 역사적인 정통성 때문입니다.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미중 대결에서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인 만큼 쉽게 종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대일통이라는 명분으로 대만의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죠. 이것은 곧 역사적인 정통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기치죠. 근데 이건 왜 거슬릴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